자, 오늘 명제 마지막 타임 보도록 합시다. 여기 일단 첫 번째 절대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방정식, 해가 모든 수인 방정식을 우린 항등식이라고 불렀는데요. 이것처럼 항상 성립하는 등식, 해가 모든 수인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불러. 이 절대부등식은요, 일단 이렇게 생긴 거. 야, x제곱,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만족하는 x값은 모든 실수가 되죠. 얘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그 두 번째,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 양수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도 항상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부터 밑에 쓰는 거는요, 다 저런 꼴로 변형이 가능한 식들이야. 저런 꼴로 변형이 가능한 식들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됩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식 중에서 많이 나오는 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얘는 이런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지. 얘는요,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이 돼서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데 항상 성립한다고요? 크다 그래도 항상 성립하죠. 0인 경우는 없으니까. 자,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다. 그세요? 이 꼴로요. 얘가 문자가 두 개예요.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얘는 a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 b제곱 꼴로 변형이 가능해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도 무조건 성립하는 거야. a가 마이너스면 a가 마이너스인 거. 그래서 요런 식들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요,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리고 3개짜리도 있죠. 3개짜리.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 요렇게 전개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c 플러스 a.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도 무조건 성립하지? 얘는 변형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2분의 1 a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c 플러스 a의 제곱. 요런 꼴이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얘네들 밑에 것들은 다 이런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된다. 그래서 기본적인 절대부등식으로 기억을 해줘야 된다. 알았지? 예. 그래서 이걸 알고요, 우리 그 대소비교할 때 써먹죠. 여러분한테 대소비교를 해라.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해라. 그럼 첫 번째, a 빼기 b를 해서 얘가 0보다 크면 a가 b보다 큰 거고, 얘가 0이면 같은 거고, 작으면 b가 더 큰 거지. 그죠? 예. 근데 20보다는요, 두 번째, a제곱, a 빼기 b가 계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얘를 간단히 못하겠대요. 어떨 때라고? 어떨 때? 얘가 루트를 포함하거나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으면 이 계산이 정리가 안 돼. 그죠? 그랬을 때는요, 얘를 a제곱 빼기 b제곱을 구해서 0보다 크면 a가 b보다 큰 거야. 같으면 같은 거고 작으면 작은 거야. 이렇게 제곱을 해서 비교를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 물론 얘는 단서가요, a는 0보다 큰 식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건 항상 0보다 크잖아. 크거나 같이 이런 식은 루트를 포함하거나 절대값을 포함하거나. 그리고 세 번째, 얘는요, 나눠서 1보다 크면 a가 b보다 크다. 1이 되면 같다, 작으면 b가 더 크다.
이렇게 따져야 되는 식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야, 2의 30제곱하고 3의 20제곱 누가 더 클까? 3의 20제곱이 더 커요. 얘는. 이걸 나눠보는 거야. 2의 20제곱 나누기 3의 2의 30제곱 나누기 3의 20제곱 2의 세제곱 3의 제곱에 10제곱 9분의 8에 10제곱이 되거든. 얘는 1보다 작은 수잖아.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면은요, 몇 번을 곱해도 1보다 작아. 1보다 큰 수는 점점 커지고요. 1보다 작은 수는 곱하면 점점점 작아져서 0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얘는 1보다 작다고. 그럼 B가 더 큰 거지? 분모가 더 큰 거야? 이렇게 나눠서 비교를 할 때도 있겠다. 우리 교과서에 우리 책에는 없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학교 시험에는 간혹 튀어나와요. 간혹. 뭐 학습지에 있다거나 해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소 비교, 특히 요거를 대소 비교할 때요, 이것들을 이용하기도 한답니다. 자, 368번 볼까요? 자, 여기 368번에 보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를 증명하는 과정이래요. 얘는 이거 이용하는 거죠. 이거 빼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어떻게? 야, 이거에서 이걸 빼.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ab를 하면 우리는 a 마이너스 2분의 1 b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 b제곱이 된다고. 0보다 크거나 같지. 그치? 그래서 제가 더 크거나 같은 거야. 거기 박스 안에 들어갈 건 뭐야? 2분의 1 b지 뭐. 2분의 1. 거기에 들어갈 거는요, 2분의 1b가 들어가야겠다. 그리고 이 식이 클 때도 있고 같을 때도 있으면, 같을 때는 언제든지 써주는 거예요. 야, 얘가 0이 될 때는 얘도 0이고 얘도 0일 때니까 b가 0이고 여기도 0이 되려면 a도 b도 0일 때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또 구멍 뚫어놓고 요 0 박스 쳐 있는 거다. 그래서 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1번. 371번 보니까요, 상문제로 되어 있는데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ab 더하기 a 더하기 이게 성립함을 증명하래요. 얘는 이거 둘 중에 하나 꼴이지, 그죠? 위에 거 같아, 아래 거? 아래 거야. 얘는 아래 걸로 변형을 시키는 거라고. 얘는 a제곱 b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안에 이 문제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서술형으로. 얘는요 2분의 1 한 다음에 2a제곱 2b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이렇게 변형한 다음에 a제곱을 둘로 쪼개, b제곱도 둘로 쪼개, 요것도 둘로 쪼개. 그런 다음에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2ab. 얘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치? b제곱하고 1하고 마이너스 2b는 b 마이너스 1의 제곱, 나머지 a제곱 마이너스 2의 1은 a 마이너스 1의 제곱 2분의 1.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겠지. 그죠? 그럼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 거야? 등호는 0이 될 때, 얘가 0이 되려면 얘도 0, 얘도 0, 얘도 0이니까 A는 B는 1일 때 성립하겠다. A, B가 모두 1일 때는요, 이게 같아진다고요. 그래서 절대 부등식이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이 이렇게 변형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는데, 물론 지금 마이너스였긴 하지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2번. 자, 372번 보면은요, A의 절대값 더하기 B의 절대값이 A 더하기 B의 절대값보다 크거나 같다를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얘네들의 대소를 비교할 때 A의 절대값 더하기 B의 절대값을 빼기 이거 하면은요 계산이 안 된다니까 더 이상. 그래서 얘는 어떻게? 요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을 해보는 거야. 요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다. 자 그러면 이거 풀 때 선생님이 절대값 성질 가르쳐드렸죠. 자 A의 절대값의 제곱은 A의 제곱과 같다. A의 절대값 곱하기 B의 절대값은 AB의 절대값과 같다. A의 절대값 나누기 B의 절대값은 A 나누기 B의 절대값과 같다. 이게 절대값 계산 성질이야. 자 그래서 얘는 A의 절대값의 제곱 더하기 2배 A의 절대값 B의 절대값 더하기 B의 절대값의 제곱 마이너스. 야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의 제곱의 값하고 같다고. 자 얘 풀어주면 얘는 그냥의 제곱과 같고 얘는 2배 AB의 절대값 플러스 그냥 제곱하고 같고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B제곱하면 2배 AB의 절대값 빼기 2배 AB가 되겠다. 그치? 얘는 첫 번째 A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2AB 마이너스 2AB가 돼서 0이 되겠다. 0보다 클 때 그냥 풀어주는 거지. 두 번째 A 곱하기 B가 음수일 때는 A 곱하기 B가 음수일 때는요 이걸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AB로 풀어서 마이너스 4AB가 되는데 AB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4AB는 0보다 큰 거지. 그렇지? 0보다 클 때하고 같을 때가 있는 거라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다. 등호는 언제 성립해? 등호는 0이 되는 게 등호가 성립할 때잖아. 그지? 그때는요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줘야 될 모델의 문제죠. 거기 박스 안에 들어갈 게 뭐야? 이거 정리하는 거. 요게 박스 안에 들어갈 거죠? 이렇게. 거기 박스 안에는 이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B가 0보다 크거나. 요거 두 개가 거기 박스 안에 들어갈 내용이 되겠네. 알았지? 예, 두 개 숫자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선술평균, 기하평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라는 게 나와서 그냥 산술기하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해요. 얘는 이런 식이지.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AB. 자, 우리 요 식이 양수 AB에 관해서 무조건 성립하거든.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식이면요 무조건 얘가 성립해. 성립하는 이유는 이걸 증명해 보면 되지. 간단하게. A 더하기 B 마이너스 2배 루트 AB는 루트 A의 제곱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2배 루트 AB니까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 돼서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간단하게 증명이 된다고. 그래서 이 식이 무조건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산술기하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평균 중에 산술 평균이 2분의 A 플러스 B고 기하 평균이 루트 AB인데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랑 같은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식을 산술 기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 식은 무조건 성립합니다. 그리고 크거나 같다라는 건 클 때도 있고 같을 때도 있다는 거고요. 같을 때는 언제 얘네들이 같을 때냐면 얘가 0이 될 때. 얘네 둘이 같은 값이면 0이 되겠지. 그래서 A랑 B랑 같은 값일 때 이 식이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이 식을 그냥 산술기하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는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걸 알고요. 이걸 언제 쓴다? 이거 언제 쓰는 거야, 이 식을? 얘는요.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써요. 여러분한테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고 문제가 나왔어. 그럼 그 식의 최대 최소값을 구할 때, 야, 이 식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의심을 해보는 거지.
예. 그런데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고 나왔는데 여러분이 곱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합이나 곱이 주어져 있잖아요. 합이나 곱을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면 산술계열을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식이 이런 거죠. 야, x 더하기 x가 0보다 클 때 x 더하기 x분의 1은 최소값이 얼마일까 이렇게 물어봐. 최대 최소를 구하라네? 근데 이건 곱을 알 수 있잖아. 곱이 1이잖아. 그지? 곱을 아니까 이거의 최소값을요 산술기하에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2가 최소값이 되는 거야. x 더하기 x분의 1이라는 식의 최소값은 2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크거나 같다. 최소값이 나올 때는 등호가 성립할 때가 최소값이잖아. 그치? 그럼 등호가 성립할 때는요. 얘랑 같은 값이에요. x제곱은 1일 때 x가 0보다 크니까 x는 1일 때 최소값 2가 나온다 라고 이렇게 풀어주는 거지. 기본적으로 산술계열을 쓰는 상황이었네. 자, 약간 어려운 문제들 좀 보러 가도록 하죠. 얘는 많이 풀어줘야 되는데 에이 참 문제를 많이 풀어봐. 자, 이쪽은 해설을 이용해도요 여러분 잘 풀 수 있으니까 일단 대표 문제 다 하고요 상문제 다 풀어드리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꼭 다 잘 풀어봐. 선생님이 테스트 낼 때는요 유형당 증명 문제를 하나씩밖에 못 내잖아. 그죠? 그러니까 유형당 거의 한 3개씩 나올 겁니다. 자, 일단 374번 x 더하기 y분의 2 y 곱하기 x분의 8 반드시는 아닌데요. 이렇게 괄호가 2개일 땐 보통 전개를 하죠. 이걸 전개를 해서 이걸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 xy 더하기 8 더하기 2 더하기 xy분의 16 얘는 10 더하기 xy 더하기 xy분의 16인데 얘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얘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곱을 알 수 있지. 얘네들이 곱하면 16이잖아.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라 그럴 때 산술계열을 쓰는 거예요. 곱을 알 수 있으니까 곱을 알았다. 10 더하기 2 곱하기 얘네들의 곱 얘가 4니까요 18이 최소값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최소값이 나올 때는 언제야? 얘네들이 같은 값일 때 xy가 xy분의 16일 때 xy의 제곱은 16일 때 x 곱하기 y는 양수가 돼야 되니까 xy는 4일 때 성립하겠습니다. 알았지? x 곱하기 y일 때 y가 4일 때 최소값 18이 성립하게 돼. 틀렸는데? 요거랑 요걸 더하니까 이거하고 이거를 더하니까 바로 22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어. 밑에 것들이 약간 변형돼서 여러분이 시간만 좀 투자하면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78번. 자, 378번 보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a분의 1 더하기 b 더하기 c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치환하면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예요. 얘를 b라고 치환하는 거야. 얘를. 그럼 얘는 a 더하기 d a분의 1 더하기 d분의 1 이렇게 바뀌어서요. 쟤랑 거의 비슷한 문제가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치환한 다음에 정리하면 1 더하기 d분의 a 더하기 a분의 d 더하기 1이 돼서 얘는 2 더하기 a분의 d 더하기 d분의 a니까 크거나 같다 2 더하기 2배
여기다 산술기하를 쓰는 거니까 루트 얘네 둘의 곱일. 그래서 최소값이 4라고 풀어주면 되겠다. 알았지? 그냥 치환해서 풀면 되는 문제였어. 자, 그 다음에 379번. 379번은요, 곱을 구할 수 있는 형태로 고치기. 곱을 구할 수 있는 형태로 고쳐서 푸는 꼴이 되겠네요.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데 9x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9. 그러니까 얘네 둘의 곱을 구할 수가 없잖아. 그세요? 근데 얘를요 이렇게 바꿔주는 거지. 9배 x 플러스 1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9 빼기 9 하면 이렇게 플러스 9 마이너스 9 했으니까 좀 전하고 똑같은데 곱을 구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잖아. 그지? 얘네 둘이 곱하면 8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크거나 같아요. 2배 루트 81 빼기 9. 그래서 최소값이 9가 되겠다? 그게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때 x값도 구하라고? 그때 x값은요, 얘랑 얘랑 같은 값일 때 성립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9배의 x 플러스 1, x 플러스 1분의 9일 때 약분하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 1, x 플러스 1이 1이거나 마이너스 1, x는 0이거나 마이너스 1일 때. 근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x가 0일 때 성립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봐주면 되겠다. 자, 역시 성문제 384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384번. 자, 선생님이 안 풀어주는 문제 안 풀고 오면요 70점 넘기 힘들어요. 예, 꼭 잘 풀어보고 오세요. 내가 안 풀어주는 것도. 자, 384번 보니까 A가 0보다 크다. B도 0보다 크다. X는 A 더하기 B분의 2. Y는 B 더하기 A분의 2일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 그죠? 예.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요거 제곱하니까 A제곱 플러스 둘이 곱하고 2배 하면 B분의 4A 더하기 B제곱분의 4 더하기 얘를 제곱하면 B제곱 더하기 둘이 곱하고 2개 하면 A분의 4B 더하기 A제곱분의 4. 얘는 어떻게 풀까? 얘네 둘이 묶으면 곱이 4가 되잖아. 얘네 둘이 묶어도 곱이 4가 되지. 얘네 둘이 묶으면 곱이 16이 되네. 그냥 이게 답만 구하면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얘네 둘의 곱 4. 2배 루트 얘네 둘의 곱 얘네 둘의 곱 4. 2배 루트 얘네 둘의 곱 16.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최소값만 구하라고 하면. 2 곱하기 2, 4. 2 곱하기 2, 4. 2 곱하기 4, 8. 그러면 16이 최소값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때 A, B의 값도 구하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자, 얘는요. 일단 요거랑 요거 묶어서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4. 얘네 둘이 묶어서 B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4. 얘하고 얘 묶어서 B분의 4A 더하기 A분의 4B. 그럼 얘는 크거나 같다. 얘네 둘이 2배 루트 4, 2배 루트 4, 2배 루트 16. 그래서 16이 최소값이 되는 거잖아. 그죠? 16이 최소값이 되는 건데요. 야, 얘가 최소값이 나올 때 얘네 둘이 같은 값일 때. 얘가 최소값이 나올 때 얘네 둘이 같은 값일 때. 얘는 B분의 4A가 A분의 4B.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자, 얘는요. A의 4제곱이 4니까 A제곱은 2고 A는 루트 2. 얘도 B제곱이 4니까 B의 4제곱이 4니까 B제곱은 2고
b는 루트 2. 얘는 요거 약분해서 a제곱과 b제곱이 같을 때니까 a는 b일 때 되겠습니다. 그럼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 거야? a는 루트 2, b는 루트 2. 이거가 성립하겠지? a는 루트 2, b는 루트 2일 때 최소값이 16이라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지? 자, 그래, 여기서 끊어가자. 이거 한 바닥 풀고 선술기에 한 바닥 더하고 코시 슈바르츠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술기하 유형을 좀 더 보지요. 385번. 네. 자, 385번. 2x 더하기 3y가 6이다. 그때 xy의 최대값과 그때 xy 값 구하라고 되겠지, 그죠? 자, 얘는 합이나 곱이 주어 알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 합을 딱 줬잖아요. 합을 줬으니까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러는데 합을 줬으니까 산술기하를 쓴 생각은 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2x 더하기 3y는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2x 곱하기 3y. 요 식에다 집어넣을 생각을 했었어야지. 근데 얘가 얼마라고요? 6이라고요. 약분하면 3이라고요. 양변 제곱하면 9보다 작거나 같다 6xy. 그래서 얘는 xy는 6분의 9,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최대값이 2분의 3이 되는 거다. 그죠? 그럼 그때 xy 값은 2x랑 3y가 얘네들이 같을 때 최대 최소가 성립하는 거잖아. 그죠? 얘네들이 같은 값일 테니까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2x 대신에 3y를 집어넣으면 6y가 6이니까 y는 1이고 y에다 1 집어넣으면 x는 2분의 3일 때가 되겠고 x는 2분의 3, y는 1일 때 최대값 2분의 1.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어? 예. 자, 좀 어려운 문제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389번. 거기 389번에 보니까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고 3x 더하기 5y는 10인데 누구? 루트 3x 더하기 루트 5y 얘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뭐야? 합을 주고 합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죠? 보통 여러분한테 합을 주고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그러거나 곱을 구할 수 있는데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문제가 나오거든요. 보통 합은 최소값을 구해야 곱은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예. 근데 얘는 합을 주고 합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나왔어. 약간 특이한 스타일이고요. 얘는 이런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얘는 양수지, 그죠? 그럼 얘는요 제곱의 최대값을 구해봐요. 이거의 최대값이 100이야. 얘가 10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얘는 1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지, 그치? 제곱의 최대값이 100이면 얘의 최대값이 10이 될 거 아니야. 이걸 이용해서 구하는 꼴이네요. 그래서 이런 짓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전개해 보면 얘는 3x 더하기 2배 루트 15xy 플러스 5y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네들이 더한 게 얼마야 지금? 10이잖아. 그래서 얘는 10 더하기 2 루트 15xy가 되겠네요. 그렇지? 자, 그런 다음에 산술기하를 쓰는 거야. 얘를 어떻게? 여기다 쓸까? 3x 더하기 5y는 크거나 같아요 2배의 루트 얘네 둘의 곱이는 15xy입니다. 근데 얘는 10입니다. 양변을 나누면 5입니다. 그럼 얘는요 그대로 이게 10이니까 10보다 작거나 같다 2배의 루트 15xy 요렇게 산술기하식을 뽑아갖고 여기다 대입하는 거지. 요 식이 10보다 작거나 같다고
그러면 거기다 10을 더하니까 얘는 작거나 같다 20이 되는 거지. 야, 얘가 10보다 작거나 같은데 거기다 10을 더하면 2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다. 그래서 제곱의 최대값이 20이니까 얘의 최대값은 루트 20. 2 루트 5가 최대값이 된다라고 이렇게 구해주는 꼴이었어요. 합을 주고 합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유형을 기억해 놓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반드시는 안 하지만 만날 가능성이 커. 어려운 문제들까지 풀다 보면 자 그렇게 봐주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술평균, 기하평균의 도형 활용 문제 역시 대표 문제 390번 390번 문제 보니까 길이가 100m인 줄을 모두 사용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은 4개의 작은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구역을 만든대. 자, 100m인 줄을 사용해서요. 이렇게 생긴 이러한 공간을 만드는데 줄이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자, 얘를 x라고 그러고 얘를 y라고 그러면 x는 5개, y는 2개가 사용됐는데 이 줄의 합계는 10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럴 때 뭘 구하래? 전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전체 넓이는 이게 주어질 때 xy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xy가 최대가 될 때 그때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돼 있죠. 그잖아. 바깥쪽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요. 5x 더하기 2y는 크거나 같아요. 2배 루트 5x 곱하기 2y. 여기다 집어넣어서 풀 텐데 그 최대값이 나올 조건은 뭐야? 등호는 5x는 2y와 같을 때 성립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5x는 2y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2y는 5x니까 10x가 100이 되니까요. x는 10일 때. 요게 x에다 10 집어넣으면 y는 25일 때. x는 10이고 y는 25일 때 최대값이 나오는 거다. 그때의 둘레의 길이 어떻게 돼?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돼? 둘레 길이는 2배 x 더하기 y가 되겠지. 요거 둘이 더해서 2배 하면 70이 그때의 둘레의 길이가 되겠네요. 구하라는 게 넓이의 최대값이 아니었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면 이걸 풀면 돼요. 그지? 넓이의 최대값은 이걸 풀면 돼. 근데 그때의 둘레의 길이니까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요. 393번. 자, 393번은요.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지고요. 그 직선 위에 한 점을 가리켜 준 다음에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자, 이렇게 좌표 평면에 이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졌네요. 얘의 이름은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에요. 근데 얘가 2,3을 지난대요. 뭐 지나는 점을 가르쳐주면 어떻게 돼? 선택의 여지가 없죠. 대입해서 a분의 2 더하기 b분의 3은 1을 만족하는 거야. 그렇지? 그럴 때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요 넓이. 자, 요 넓이를 구하려면 이 직선에 x절편과 y절편이 필요해서요. x절편 구하기 위해서 y에다 0 집어넣으면 x절편은 a. y절편 구하기 위해서 x에다 0 집어넣으면 y는 b가 되겠다. 그치?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 ab가 되겠지. 그치? 합을 가르쳐주고 곱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다. 그세요? 그럼 어떻게 해? 산술비하에 넣어야지. a분의 2 더하기 b분의 3은 크거나 같아요. 2배의 루트 ab분의 6보다. 요 값이 1인 거죠. 그죠? 그럼 양변 제곱하면 1보다 작거나 같다 4배의 ab분의 6. 요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는요.
요거 양변에 a, b를 곱하면 a 곱하기 b는 2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지? 근데 넓이가 2분의 1 ab니까 2분의 1 ab는 12보다 크거나 같아서요. 넓이의 최소값은 12가 되는 거다. 문제가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나와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한테 합이나 곱을 가르쳐주거나 합이나 곱을 구할 수 있다고? 그럼 산술평과 평균, 기하평균에 넣어주는 거야. 예? 그렇게 머릿속에 연결을 시켜주시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게 나오죠. 네이버에서. 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같은 해 이 두 분이 논문을 내서 논문을 발표를 하잖아. 수학자들이 모여갖고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모여서 발표를 했거든요. 옛날에. 근데 그 발표하는데 같은 날 두 분이 같은 논문을 발표를 한 거지. 이런 식의 성립한다고. 그래서 이 식의 이름에 두 분의 이름이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그분들이 발표한 식이 뭐냐? a제곱 플러스 b제곱 제곱합의 곱과 1차 식의 제곱 사이에는 크거나 같은 식이 성립한다. 이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거예요. 제곱합과 1차 식의 제곱. 자, 뭐 이것도 전개해서 빼주면 완전 제곱돼서 증명이 돼. 증명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자,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어떻게 할까? 등호는요. 얘 대 얘는 A 대 얘, A 대 B는 X 대 Y. 또는 얘를요. A분의 X는 B분의 Y. 뭐 이렇게 표현하나 이렇게 표현하는 같은 비례식이니까, 그세요? 예. 근데 난 이렇게 보는 게 더 편하더라고.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일 때 머릿속으로 생각하니까 편해요. 얘가 B가 같을 때 AB의 B와 XY의 B가 같을 때 성립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고 간단한 식부터 두 개만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394번. 자, 이게 교과 과정을 넘나들다 보니까요. 예. 이걸 학교에서 가르치면 굉장히 세게 문제를 내세요. 여기 책에 있는 센 거보다 훨씬 센 문제가 나와. 이게 학교에서 선생님들 다루시면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 다루시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까지 찾아 풀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얘하고 비교가 안 되게 어려워. 굉장히 어려워요. 예? 아무튼 뭐 우리가 그것도 문제들을 풀어보긴 하겠지만, 자, 394번 보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52.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풀 때는 여기가 중요해요. 이 식을 찾아내는 게. 이 1차 식을 찾아내는 게 포인트야.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52를 만족할 때 2x 플러스 3y의 최대값과 그때 x의 y의 값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얘를 딱 보고 식을 어떻게 만들어야겠어? 2x 더하기 3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2의 제곱, 3의 제곱, x제곱, y제곱 이렇게 식을 세워야지.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야. 1차 식을 보고 자, 그런 다음에 얘는 13이고 얘는 50이니까 13 곱하기 4 곱하기 13이 되는 거지. 이게 52잖아. 그죠? 그래서 크거나 같다. 2x 플러스 3y t의 제곱. 이걸 t라고 일단 놓을게요. 자, 그럼 t제곱이 2 곱하기 13의 제곱 t제곱 빼기 26의 제곱은 이쪽으로 넣으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니까 t는요 마이너스 26부터 플러스 26까지가 되겠다. 범위가. 그렇지? t가 지금 2x 플러스 3y라고. 얘는 최대값이 26이 되는 거야. 최소값은 마이너스 26이 되는 거고요. 예? 자, 그런데 그때 xy의 값을 구하라고 돼 있잖아. 그럼 등호가 성립할 때 xy의 값은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한다고? x 대 y가 2 대 3이라고요.
x 대 y가 2 대 3일 때 이 식이 성립한다고? 그럼 얘는 3x는 2y일 때 성립하는 거야. 그럼 조건식은 여기에 야 얘는 y는 2분의 3x니까 요걸 갖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x제곱 더하기 2분의 3x도 제곱하면 4분의 9x제곱 얘는 얼마야? 4분의 13x제곱이 52일 때가 되는 거지. 그치? 52는 13, 이거 약분하면 4가 되니까요. x제곱은 16일 때가 되겠다. 그래서 x제곱은 16. 자, x, y의 조건이 없니 지금? 어디 보자. 실수 x, y가 이거다. 그런데 최대값이 나올 때니까 최대값이 26일 때는요. x도 y도 양수일 때가 되겠다. 그래서 x는 4. x에다 4 집어넣으면 y는 6일. x는 4, y는 6. 그때 최대값은 26. 요값 세 값을 구해서 더하라고 되어 있지, 그치? 그럼 셋이 더하면 얼마? 36이 답이 되겠다.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자, 어느 걸 하나 풀어볼까? 397번 3개짜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397번 보니까 얘는 식이 3개일 때 a제곱, b제곱, c제곱 x제곱, y제곱, z제곱 크거나 같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이렇게 식이 3개일 때도 성립하는 거야. 당연히 등호는 언제? 등호는 x 대 y 대 z가 a 대 b 대 c일 때 성립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갖고요. 거기 보러 갑시다.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2다. x 마이너스 2y 플러스 3z. 얘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돼 있지, 그세요? 그럼 이걸 보고 식을 만드는 거예요. x 마이너스 2y 더하기 3z의 제곱보다 크거나 얘는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x제곱 y제곱 z제곱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지, 그죠? 그럼 얘는 14배. 얘는 얼마? 2가 되는 거지. t제곱이 28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t는 마이너스 루트 28부터 루트 28까지가 범위가 되겠네. 그래서 지금 얘의 최소값은요. 마이너스 2루트 7이 답이라고 해주면 되겠어. 할 수 있겠지?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도록 합니다. 자, 참고적으로 등호는 언제 성립해? 등호는 x 대 y 대 z가 1 대 마이너스 2 대 3일. 산술평균 기하평균은요 양수만 썼는데 얘는 음수일 때도 쓰는 거야. 요거일 때 등호가 필요하다면 집어넣고 구하는데 구하려면 좀 복잡하긴 하겠다. 여기까지 후딱 풀어보고요. 좀 이따 산술평균 기하평균 마무리하고 오늘 C는 2페이지 풀어준다고 말씀드렸죠. 자, 코시 슈바르트 4문제만 더 풀고 SNC로 넘어가겠습니다. 399번. 자, 3x 더하기 4y가 5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최소값을 구하라고 돼 있죠. 1차식 보고 3x 더하기 4y의 제곱 크거나 같다. 여기는 3의 제곱, 4의 제곱 x제곱, y제곱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죠? 얘는 25 x제곱 플러스 y제곱 얘는 얼마야? 3x 더하기 4y가 5니까 25 뭐야? 얘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이 1이 나오겠다, 그죠? 집어넣고 그냥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좀 어려운 거 있는 401번을 하나 보도록 합시다.
401번 보니까 x 더하기 y가 9인데요. 두 양수 xy라고 되어 있어. 두 양수 xy에 대해서 x 더하기 y는 9라고 되어 있어. x, y는 둘 다 양수여야 돼. 예. 자, 기억은요. 루트 xy의 범위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곱의 최대 최소잖아. 합이 주어지고, 그치? 이거 산술기하에 넣어야 되겠구나. 얘는 둘이 합한 것은 크거나 같아요 2배의 루트 xy.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얘는 9배. 루트 xy는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겠다. 그치? 잠깐만. 틀렸네 1번. 그죠? 거기 4분의 9라고 써있다. 그죠? 그래서 기억이 틀렸고요. 니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2분의 81보다 크거나 같다. 뭐 얘는 저거 코시 슈바르츠 써야 되겠다. 그죠? 제곱합이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얘는 1x 더하기 1y의 제곱 크거나 같다. 1의 제곱 1의 제곱 x제곱 y제곱에 집어넣는다. 얘는 2고 얘는 얼마야? 81이니까 얘는 2분의 8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이 나오겠지?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디귿은요. 디귿은 루트 x 더하기 루트 y예요. 루트 x 더하기 루트 y의 범위를 찾는 건데 얘를요. 이걸 제곱하면 x가 되고 이걸 제곱하면 y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주어진 조건식을 루트 x의 제곱과 루트 y의 제곱이 9다라고 생각하고 풀 수가 있겠다. 제곱합인 거야 얘가. 제곱합이 주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라고요. 합이 주어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제곱합이 주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제곱합이 주어지면 코시 슈바르츠 넣어야지. 어떻게? 1 곱하기 루트 x 더하기 1 곱하기 루트 y의 제곱 크거나 같다.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루트 y의 제곱.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겠지? 그럼 얘는 얼마가 돼? 2하고 얘가 9라고 주어졌으니까 18. t제곱이 18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t는 마이너스 3루트 2부터 3루트 2인데 문제의 조건에요. 두 양수 xy라고 돼 있어. 그죠? 그래서 xy의 합은요. 지금 t가 뭐야? 루트 x 더하기 루트 y잖아. 0보다 크고 3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다. 근데 거기 뭐라고 써있니? 이렇게 써있지. 디귿은. 그래서 니은 디귿은 맞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쪽은 여러분이 좀 많이 봐야 돼요. 다른 단어는 2번 보고 할만해. 그럼 여기는 3번 봐야 할만해. 그리고 나 이 단어는 자신 있어? 다른 단어는 3번 보고 그랬으면 이쪽은 4번을 봐야 자신 있어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이번 주에 시간들 많이 투자해 주세요. 예. 자, 402번. 자, 거기 402번 보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자, 반지름이 1인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자, 원의 중심이 여기 있으면 요 길이가 1인데 자, 둘레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할까? 요거를 x라 그러고요. 요거를 y라 그러면 요 길이가 1이니까 일단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의 제곱이 성립하겠다. 그지? 그럴 때 합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제곱합이 주어졌으니까 코시 슈바르츠 어떻게 1x 더하기 1y의 제곱 크거나 같다. 1의 제곱 1의 제곱 x제곱 y제곱에 집어넣고 얘는 2고 얘는 4니까 t제곱은 8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t는
t는 2 루트 2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리고 0보다 크겠다. 그죠? 지금 xy는 양수잖아. 그죠? xy는 양수잖아. 길이니까. 그래서 t의 범위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 t가 뭐였는데? x 더하기 y. x 더하기 y가 이 범위인데요. 여러분한테 구하라는 건요.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둘레의 길이는 2배 x 더하기 y잖아. 얘는 4 루트 2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크니까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은 4 루트 2가 되는 거야. 예, 외우듯이 풀어주시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404번 문제. 자, 404번 문제 보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이 한 직선 위에 있는 세 원이 서로 접하고 5원부터 5,3까지의 길이가 6이다. 자, 원이 이렇게 원이 세 개가 이렇게 접해 있어요. 반지름이 다 다르겠지. 요게 R1, 요게 R2, 요게 R3 하면 여기도 R2가 되니까 지금 얘는 요 길이가 6이라고 주어져서 R1 더하기 2배 R2 더하기 R3는 6이라는 조건식이 주어진 거야. 그런데 뭘 구하라고 돼 있어요? 넓이의 합이 최소일 때 반지름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 그럼 넓이의 합의 최소값이 나올 조건을 구해야 되잖아. 그럼 넓이의 합은 파이 R1의 제곱, R2의 제곱, R3의 제곱. 얘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잖아. 그치? 1차식이 주어지고 제곱합과의 연관성을 물어보니까 쿠시 슈바르츠로 가자. 1 곱하기 R1 더하기 2 곱하기 R2 더하기 1 곱하기 R3 얘의 제곱은 작거나 같다. 누구?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곱하기 R1의 제곱, R2의 제곱, R3의 제곱. 여기에서 얘의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최소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지. 그럴 때의 조건에서 세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어. 야, 이게 성립할 때는 언제야? R1 대 R2 대 R3의 B가 1대 2대 1일 때 성립한다고 얘기했지. 그죠? 그러면 얘는 K, 얘는 2K, 얘는 K일 때 성립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요 여기다 대입하죠. K 더하기 여기다 2K 집어넣으면 4K 더하기 K는 6일 때니까 K가 1일 때가 되겠다. K에다 1을 집어넣으면요 1, 2, 1 R1은 1, R2는 2, R3는 1일 때 이 조건이 성립하겠다. 세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은 4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이 단어 말고는 다뤄본 적이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낯설 거야. 좀 우리 방학 때도 이걸 안 받고 제발 부탁이니까 시간 투자해서 좀 시간 좀 투자해서 거시기는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C로 바로 넘어갑니다. C로 바로 넘어갈 건데 혹시 지금 현재 C가 없는 분? 책이 없다라든가 C가 없는 분? 고 뒷페이지 C 다 있어? 오, 괜히 복사해놨네. 자, 선생님 C에서는요 두 페이지 중에 하나, 둘, 셋, 넷, 5문제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5문제 풀어드릴 거는 405번, 408번, 409번, 그리고 뒤쪽에는 410번, 413번. 뭐 10문제 중에 5문제 풀어주면 되는 거지 뭐. 그치 얘들아? 예, 10문제 다 공부해 오셔야 돼. 예, 선생님이 안 풀어주는 문제 중에서는 딱 한 문제만 좀 어려워요. 411번만. 예, 해설들을 참조해서 잘 풀어주시도록 하고. 자, 405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거기 405번 보니까요. 야, 거기 진리집합들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여기 P 있다, 여기 Q 있다, 여기 R 있다. 그런데 얘가 기호 설정을 영역 저점을 희한하게 해놨네요. 자, P 뭐 화살표 그리기 힘들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P이면 not Q에다가 참이란 뜻이야. 어? 이게 참일 때 이런 뜻을 쓴다고 돼 있는 거야. 그럼 왜 짝대기가 걷어 있어요? P이면 not Q에다가 거짓일 때 짝대기를 걸어놓는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예? 자, 그래서 기억 P 이거라고 돼 있어.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P이면 not Q에다가 거짓이라고 써 있는 거지, 그치? 그 말은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써 있는 거지. 맞아요? 야,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되는데, 그치? 야, Q의 여집합 바깥쪽이니까 P는 Q의 여집합에 포함되니까 틀렸어. 옳은 표현이 아니야. 예. 자, 죄송해요. 봐야 돼. 공부하고 있었지? 네. 공부하고 있었지? 근데 이거 봐야 돼. 네. 자, 니은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니은에는. 자, 니은에는 P이면 not R이 아니라고 써 있어. 얘는요, P이면 이거를 부정한 R이 거짓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 말은 P가 R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써 있는 거야. 야, P가 R에 포함되지 않니? 맞네. P가 R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써 있는 게 맞는 거예요. 문제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풀어야 돼요. 예. 거기를 읽어보고 이런 뜻이라는 걸 알고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디귿에는 또 뭐라고 돼 있어? 나달이면 Q이다라고 돼 있네. 얘는 나달이면 not Q에다가 참이라고 적혀 있는 거라고. 그죠? 얘가 참이라는 거 R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는 뜻이지. 그지? 근데 이걸 따질 거야? 야, 얘가 이렇게 포함되면 R하고 Q하고는 거꾸로 포함된다고 써 있는 거지? Q가 R에 포함된다고 써 있네요. Q가 R에 포함되니 포함되네. 그래서 얘는 맞는 겁니다. 기억님 이것을 정확하게 따져주세요. 논리예요. 이쪽은 논리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문제들 풀이가 길어갖고 이렇게 했고요. 두 바닥을 더 해야 돼서 5분 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쪽은 앞쪽에 비해서 조금 쉬워요. 자, 410번. P라는 조건이 x-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Q라는 조건은 2x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7배의 x 더하기 2가 0이라는 조건인데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된대요. 근데 앞쪽에 문제 보면 필요 조건일 때는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고 보통 써 있었지. 근데 얘는 안 써 있어. 필요 조건이 되도록이라고만 돼 있어. 그 말은요, 필요 조건이고 밑에 게 충분 조건이거나 필요 충분 조건이어도 된다는 뜻이다. 지금 이 문제는 얘가 얘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돼도 되고 필요 충분인 조건이 돼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를 보니까 뭐야? 0보다 작을 경우는 없고 0일 경우만 있어서 진리집합이 1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의 진리집합이 1만 나오는 경우, 공집합인 경우, 요 두 가지 경우에 요 경우엔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고요. 얘가 공집합이 되면 얘가
필요 조건이 되는 경우가 되겠어. 그러면 얘가 1만 나오려면 얘가 완전 제곱이 돼서 해가 1만 나와야 되겠다. 그죠? 완전 제곱으로 해가 1만 가지려면 여기다 1을 집어넣어. 2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7 플러스 2가 0이어야 되니까 k가 마이너스 1이면 되겠지. 그죠? 그리고 k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2로 묶어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 되니까 해집합이 1만 되는 거야. k가 마이너스 1이면.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이면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경우였고요. 그래서 필요 조건이 되는 거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공집합이 되려면 얘가 해가 없으면 되잖아. 그치? 해가 없으려면 판별식 3k 플러스 7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2가 0보다 작으면 해가 없는 거지. 그죠? 예. 그래서 얘는 9k 제곱 마이너스 얘는 t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으니까 t는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t가 이거잖아. 3k 플러스 7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양변에 마이너스 7하면 마이너스 7하면 어떻게 돼? 3k는 마이너스 11부터 마이너스 7하면 마이너스 3까지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마이너스 3분의 11보다 크다가 되겠다. 그죠? 그럼 이거 두 가지를 합쳐서 이걸 합쳐서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11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예. 구하라는 건 뭐예요? 정수 k 값의 합을 구하니까 k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합쳐서 마이너스 6이 답이 되겠습니다. 예, 마이너스 6이 답이 되겠네요. 자, 413번. 자, 413번. 예, 마지막 가이드 문제가 되겠네요. 자, 걔는 보니까요. 자,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래. 기억. A 플러스 B의 제곱은 3AB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3A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보여주면 되지. 이거 전개하면요.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 될 거 아니야. 이거 아까 0보다 크거나 같다 보여드렸지? 이거 완전 제곱해서요. A 마이너스 2분의 1 B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 B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성립하겠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니은 루트 A의 절대값 루트 B의 절대값 크거나 같다. 루트 2 곱하기 A의 절대값 더하기 B의 절대값. 자, 얘는 성립 안 할 것 같은데, 그지? 하나만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지? 얼마 집어넣을까? 1 집어넣어도 이거 성립하지 않지? 야, 지금 얘가 A가 1이고 B가 1이면 1 더하기 1은 루트 4. 성립하네, 진짜. 그러면 얼마를 집어넣을까? 4를 집어넣을까? 4. 그럼 2 더하기 2는 크거나 같다. 루트 2 곱하기 4 더하기 4는 8이니까. 똑같은 거만 놓고 있어, 바보같이. 그럼 안 되는 거 집어. 아이씨, 성질나네 이거. 자, 2라고 4 집어넣을게요. 그럼 얘는 2라고 2가 되고 2배 5가 돼서 그게 안 되죠. 그래서 2라고 4 집어넣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발레로 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줄 수 있겠네요. 자, 디귿은요. A의 절대값 더하기 B의 절대값 크거나 같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야, 지금 얘네들은 사실 요거부터는요. 루트나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어서 계속관계 보려면 어떻게 제곱해서 살펴보는 거야? 자, 얘는 A의 절대값 더하기 B의 절대값의 제곱 빼기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제곱. 이거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2배 A의 절대값 B의 절대값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0보다 크거나 같네, 그지? 그래서 제곱해서 정리하니까 바로 성립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마지막 식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1 2배 1 더 2배 a 더하기 b 마이너스 ab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1 빼기 2a 빼기 2b 플러스 2ab 얘가 지금 이거에서 이걸 뺀 거잖아, 그죠? 이거 성립하겠지? 야, 아까 적어준 식이 있었잖아. 완전 제곱식 3개 만든 거지? 아닌가? 오, 잠깐만. 아, 이건 이거구나. A, B, 1에 완전 제곱식이야. 그죠? 그런데 A하고 B는 곱해서 풀었으니까 얘네들은 부호가 같은 거야. 그래서 얘만 부호를 다르게 하고 이거 정리하면 얘가 나오고 그래서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니은만 빼고 사진 5분 드리도록 할게요.